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보통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많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교육이 붕괴됐습니다. 이 교육이 붕괴된 데는 물론 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전교조 규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 또 교육당국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역대 정권 또 역대 교육부 관리들 또 정치권에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져가지고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교육 붕괴라는 말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여러 가지 파행적인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정교조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정교조 선생님들과 일부 정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가 이 정교조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8월 3일 오후 5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내일 오후 5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전교조 규탄대를 합니다. 이 규탄대를 하면서 먼저 제가 이 전교조 선생님들께 먼저 좀 묻고 또 요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또 전교조 선생님들 가운데도 듣는 분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즉 교육이 붕괴됐다, 공교육이 붕괴됐다, 교실이 붕괴됐다, 지금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국민적 인식, 비판에 대해서 우리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몇 가지 묻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아주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이 붕괴되어 있다면 이 책임이 다른 데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 교육 붕괴를 만약 인정한다면 이 현재의 이 교육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또는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설사 그 노력이 성과를 못 거두었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이 극복 방안을 전교조 이름으로 내놓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사실 이 전교조 규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이 규탄대를 하는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 교육 붕괴 현상에 대해서 인식은 하겠지만 전혀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교조가 지향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교육 전체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는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규탄대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이견이 있다면, 즉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잘 돼가고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든다면 저희에게 연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8월 3일 오후 5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전교조 규탄대를 하는데, 물론 내일 규탄대를 통해서 김진성 선생님이나 이재성 선생님이나 또는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그 이념 성향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절감한 안영훈 씨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내일 그 사람도 자기의 경험담에 기초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이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일 말하게 될 겁니다. 내일 이 전교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는 전직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저는 내일 이 전교조 규탄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이 전교조로서부터 비롯된 교육 붕괴 현상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서 제 나름으로 또 저희 나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우선요, 교실이 붕괴됐습니다. 교실이 수업 시간이 제대로 이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준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간 수준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별로 들을 게 없어서 강의 안 듣고 낮잠 자거나 장난치고, 또 그 밑에 잘 못하는 애들은 강의를 또 따라가지 못해서 또 낮잠 자거나 장난치고, 위에서 아래서 낮잠 자거나 장난치니까 중간에 그 중간 수준의 학생들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낮잠 자고 밤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일반화.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나라 망칠 일 아닙니까? 이거 극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수업을 하는데요, 요즘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좀 참아도 되는데 썩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핑계는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화장실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썩 바람 한번 씌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선생님이 제지를 못 합니다. 제지하면 학생 인권 유린이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야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학교와 폭력이 연결될 수 있는 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학교 폭력이요, 아주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로서는 이걸 정말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데 대해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근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학생 인권 유린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꼭 체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벌, 조금 벌 주었다가는 전교조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학부형들도 또 가서 시비 걸고, 두 학생이 싸웠는데, 선생님으로서는 뭔가 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좀 잘못한 애를 더 많이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거 하면요, 학부형이요, 왜 내 애 보고 잘못했다 하느냐, 이게요.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요, 글 가르칠 맛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가르치는 분들이 절대 다수가 아닐까. 즉, 후진들을 양성하는 명자 인생 삼락 중에 하나거든요.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이 인생 즐거움 중에 3대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 즐거움 때문에 교사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실, 학교, 교육 상황 속에서 무슨 학생들 지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학교 교육이 이래 붕괴됐는데, 이 가운데요, 인권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광주 이 정도 그 시도에서 실시되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산시 의회에서 부결됐다던가요. 다른 데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가 안 된 곳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실시 안 된 곳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거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인권 조례에 위반된다 싶으면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생 인권을 유린한다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채택된 몇 개 시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하면 전국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학생 인권 유린의 잠재적 범죄자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을요,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을 학생 인권 유린의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놓고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두발, 복장, 소지품 이런 거 다 검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건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아주 옳지 않지만 심지어는요, 학생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그걸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출산했다는 이유로 뭐 임신했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에게 말해가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그것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차별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중고등학생 중에 뭐 어쩌다가 탈선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마치 뭐 인권 유린에 해가지고 이걸 보호해야 된다. 그럼 뭐 다른 학생들보다 이걸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사가요 학생 인권을 유린할 때도 있습니다. 체벌을 또 교사의 감정에 의해서 또 지나치게 이렇게 벌이라기보다는 또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시, 감독,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형법도 있습니다. 또 징계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유린돼도 그것을 그 인권 유린한 데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고 징계위원회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형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이런 걸 만들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교육의 장이 아니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학교를 없애자 그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념교육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예의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선생님들이요, 물론 학생운동 한 분들도 있고 뭐 민주화운동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뭐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교사로서 취직할 수 있었다면 꼭 뭐 민주화운동을 뭐 아주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분들이요, 주사파적인 운동권에 여기 지금 그 주사파에 경도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앞제비가 건설한 또 뭐 친일파가 완전히 그냥 주류를 형성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통성이 없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해방 후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도 그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기 때문에 남침이냐 북침이냐 따질 일이 아니다. 통일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북한 위주의 전쟁입니다. 이거 정교조 선생님들은 북한 편에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절멸을, 즉 완전히 그냥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뭐 절대 다수가 죽음으로 몰아칠 수도 있는 그런 이 무기인데 그 무기에 대해서요 북한이 뭐 남한을 공격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되면 그거 우리 거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를 해서 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거 뭐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좌편향 되도록, 나는 뭐 좌편향 우편향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요즘 상식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좌편향 이념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오히려 반신불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교육 붕괴의 중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 학교 현장과 관련해서 교사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뭐 조금만 뭐 교장 선생님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치받고 그래 사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이요, 교직원 회의를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원 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답니다. 이래야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교사들 상호 간에 이렇게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 지도가 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전교조 선생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교육 행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한 서너 군데 빼고 17개 시도 가운데 전부 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금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검인정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다 검인정 교과서입니다. 이 검인정 교과서의 집필을 전교조 교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이는 소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소설책하고. 중고등학생이요, 지금 한 500만 명 될걸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를 한 권씩 사는 게 아니라 뭐 책 종류가 한 열 몇 가지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팝니까? 그 말하자면 이 저작권료를 받으면 저작권료가 수천억 원인데, 그게 뭐 전교조에 지금 이미 아마 그 교사들이 서고 아마 또 전교조에 많이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교조에 축적되어 있는 돈도 굉장히 뭐 이제 회비라는 이름으로 거두었겠지만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어쩌면 전교조가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거는 돈 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뭐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요, 이 전교조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거는 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파렴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파렴치라는 건 도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정권인지를 말해주는데 뭐가 있느냐? 어떤 그 국사교과서가 있는데요, 그게 그 전교조 교사들의, 전교조의 취향에 아마 맞지 않겠죠. 또 전교조의 취향이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취향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니까. 그래서요, 그거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려고 그러면 저자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쳤다는 것을, 저자가 이걸 고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저자한테 가서 말하지 안 하고 저자 몰래 다 213군데를 고쳤다는데요. 고쳐놔 놓고 저자의 도장을 위조로 해가지고 도장을 새로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 문교부 국장급의 고위 공무원 두 사람이, 이 정권이 이런 정권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걸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은 또 영전해가지고 어디 뭐 진급해가지고 또 해외에 나갔다네요. 진급시켜야 되겠죠. 진급 안 시키고 자칫하다면 이 사람이 또 폭로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감사해서 이게 드러났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정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 고치기 해가지고 뭐 도장 파가지고 날인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들이요, 이 검사가요, 그걸 불구속 기소합니다. 불구속 기소. 이거는 정말 중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저자를, 그 책을 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 회유를 하든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협박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저자의 동의하에 이걸 해야 되지. 저자 모르게 말이야, 도장을, 그것도 교육부 공무원이 도장을 위조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때려 찍어가지고 교과서를 바꾸는 놈들, 이게 지금 이 정권입니다. 이게 또 전교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교조 성향의 이런 이 교육부가 지금 전교조하고 현재 교육부하고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요, 국민 여러분, 이 정권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습니까? 국민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한국 교육의 이 파행을,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일 8월 3일 오후 5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국민대회를 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온 사람들만 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언론이 또 전부 다 또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의용 언론이 돼가지고, 이걸 또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그래서 제가 신문에 정교조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광고 비용이 들죠. 아무쪼록 이 지금 자막에 저희들이 후원 계좌가 적혀 있는데 많이 좀 후원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다른 노력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정교조도 또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